상업 아이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도출되는지를 한번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사실은 우연한 발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인 탐색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제가 하는 뒤의 과정들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아이템 검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더 시장이 크고 규모가 크고 고객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골라내는 그런 분석 방법을 오늘 과정을 하는 거고, 그럼 우연히 발견된 아이템들은 뭐가 있느냐?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전자레인지를 우리는 지금은 아주 5만 원짜리부터 네, 기업형으로 쓰는 거는 엄청난 큰 돈까지도 있겠죠. 예, 전자파를 통해서 열을 쏘여서 녹여주는 그 전자레인지가 있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 우연한 발견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소에서 그 당시 때는 그 전자레인지 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 연구센터에 크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연구자가 한 명이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축축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네, 그 초콜릿이 다 녹아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초콜릿을 불에 데우지도 않았는데 왜 내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이 이렇게 녹았을까라고 해서 우연한 발견이 된 게 전자레인지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땐 전자레인지가 몇백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일상에 너무 보편화되고 또 경량화되고 기술이 좀 더 이 퀄리티를 낮게 해서 일반에 보급되면서 생활에 필수적인 이제 세트로 들어가는 하나의 전기기기가 됐죠. 네. 그런 게 우연한 발견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포스트잇이잖아요. 네. 포스트잇이 원래는 붙으면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 케미칼, 화학의 비율을 어떻게 잘못하다가 붙였는데 떨어지고 붙였는데 떨어지고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 같긴 한데요. 이분이 성경책에 뭔가를 이렇게 쓰고 붙이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차에 네, 이게 마침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버려야 돼. 원래는 버리고 어떤 손실이 일어나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뗐다 붙이는 그런 메모지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다 이게 우연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또 우연한 발견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요. 놀러 갔다가 그리고 친구 얘기를 듣다가 집에서 뭐를 만들어 보다가 이렇게 해서 우연하게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연한 아이템들도 사실은 체계적인 분석이 붙어지면은 어떨까요? 네, 더 명확한 시장이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소비자의 니즈 분석도 해봐야 된다. 자, 이 말은 소비자가 뭘 원해? 라는 거죠. 니즈와 원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니즈.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냥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원트, 준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잇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한 게 원트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준 거고, 그러면은 그때 고객의 니즈는 뭐였을까요? 내가 이거를 여기도 붙여보고 또 벽에도 붙여보고 다른 종이에도 붙여보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그 욕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한 어떤 상황에서 우연한 발견이 됐고, 근데 그게 소비자 니즈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소비자 니즈 분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이템을 개발하려 그러면 내 것만 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좀 더 그런 얘기들은 뒷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변화, 네,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 뭔가 여러분들이 샀다 그러면 그 업버전이 올해 또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굉장히 큰 사례로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은 기종이 아주 다양하게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TV에 광고를 보시면 이 경쟁사들이 앞다퉈 새로운 기술을 조금이라도 넣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쪽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들어오면서 기술의 변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술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사이클이 되느냐? 제가 장표를 넣지 않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S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죠. 기술이 시작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기술이 쭉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술이 꺾일 때마다 파도처럼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의 분석이 과연 내가 하는 아이템이 혹시나 끝물을 타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그리고 기술이 내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인가,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분석이죠. 자, 스타트업은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특히 청년 스타트업은 부모가 뭔가를 후원해주지 않은 이상, 또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 또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하지 않은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자, 대출의 위험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갚지 못했을 때는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물론 옛날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유연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 자금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아이템이 컨텐츠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정책 자금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디서 찾으면 돼요? 네, 모든 부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하나의 큰 또 부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또 있나요? 예, 교육부도 있고, 네, 해양수산 자부도 있고, 또 산업통상부도 있고, 이게 이런 부처마다 지금은 창업을 위해서 조금씩 다 이렇게 시장에다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인터넷 들어가서 다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럼 자, 메가 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행과 트렌드에 대한 설명은 또 어딘가에 들으셨을 겁니다. 유행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자, 유행이라는 거는 계절마다 유행도 있고요. 올해 유행, 내년 유행도 있죠. 그리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가 롱치마가 유행했다가 빨간 립스틱, 갈색 립스틱 유행했다가 이런 유행들을 쫓아가게 되면 힘들죠. 그런데 큰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요. 트렌드가 이미 10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하는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게 메가 트렌드 정도의 영향을 가진 트렌드인 거죠. 자, 큰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죠. 그게 지금은 뭡니까? 4차 산업이라는 거죠. 그럼 4차 산업의 이 혁명 시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뒷장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